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권력 이양을 앞두고 중국에서 제18차 당대회가 종료됐습니다.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당대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에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오히려 당대회가 시작된 지난 8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6% 하락하면서 2100포인트 선을 밑도는 등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이와 같은 하락에는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을 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을 뛰어넘는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작년 1,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7분기 연속 성장세 둔화를 기록했던 세계 경기 침체기 당시처럼 매우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정권이 출범해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중국 수출에 빠른 개선이 어렵고 또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서 중국 가계의 소비 확대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단기간 내 이렇게 좀 회복을 가속화하기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권으로의 교체는 중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즉 중국 경제가 지난 3, 4분기에 7.4% 성장하면서 저점을 통과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4, 4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에서 1.9%로 하향되면서 대선 이후 재정절벽 이슈 부각에 따른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기간 중에 중국의 4, 4분기 GDP 성장률은 7.7%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추가 상향도 어려웠지만은 하향도 되지 않는 동일한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미국과 달리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은 중국의 새로운 권력 교체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 둔화에 빠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다음 달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정권이 그리게 될 경제 전반의 청사진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또 내년 3월에 전인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경제 분야에서의 목표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향후 중국 경제 방향은 작년 10월에 단행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모두 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이를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 시진핑 정권은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양적 성장을 지향했던 후진타오 정권은 출범과 함께 중국 경제를 세계 경기 침체기 직전까지 분기 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정책을 구사했던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질적 성장을 지향하게 될 시진핑 정권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경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확대와 또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은 중서부 지역 개발 거점 형성이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12차 5개년 기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05년 이후에 중국의 성질별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소비재라든지 원자재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에 중국의 수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비재 수입 비중의 확대는 역시 2005년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 중심의 내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원자재 수입의 급증은 중국의 서부 대개발 장기 추진 계획 중 1단계인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정권의 내수 확대와 또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세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소비재라든지 원자재 관련 산업과 또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기회 요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진타오 정권이 중국에서 외적인 규모를 키웠다면 시진핑 체제는 질적인 성장을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볼까요?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전략 세우는데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세울까요? 예, 역시 코스피 1900포인트 선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을 어제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가능성,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역시 시장의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입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 유입은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연기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주식운용 계획에 따르면은 올 연말까지 대략 5에서 6조 정도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 8월 24일 이후에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는 플러스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8월 24일 이후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 업종도 반도체라든지 기타 대략적인 업종들은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일평균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보다 연기금의 동기간 중에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갖기 어려운 점,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연기금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연기금이 선호하는 업종 중에서도 4,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부품, 또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틸리티, 건강관리업 등에 대해서 선별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